저도 한번 이번에 막 따로 엄청 시간이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현재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제가 뉴스를 보고 찾아보는 거에 대해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고 매일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이거 괜찮은 뉴스인 것 같은데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북, 그리고 두 번째로 한한령 해제, 그리고 세 번째로 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8월 증시 어떻게 한번 될지 뭐 예상은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본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테마는 현재 첫 번째로 대북주입니다. 어제 뉴스 얼마 전에 뉴스였는데요. 존 볼턴이 또 10월 트럼프하고 김정은 4차 회담 할 것이라고 이런 뉴스를 한번 봐서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도 11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서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기사를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근데 이거를 이제 또 어찌 보면은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김정은과의 평화 협상이라고 평화 협상 겸 유리한 협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대선 전에 한번 이렇게 최대한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북주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에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 이렇게 또 그 대북에서 좀 북한 쪽과 좀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인 인원들을 임명을 했다는 것도 사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은 국회의원 출신이고 또 힘도 있기 때문에 어, 아마 남북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뉴스 보면은 계속해서 뭐 어떤 걸 지원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대북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원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북주 중에서도 그 장관이 가장 좀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첫 번째가 금강산 개별 관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강산 개별 관광하면은 또 많이 있을 텐데 뭐 아난티, 펜스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저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식량난 북에 쌀 20만 톤 지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북한이 국경 봉쇄로 식량난이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는 대북 방역 물자 그리고 또 여기 진단키트, 진단장비, 그리고 또 뭐 쌀, 이런 것들을 뭐 반출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식량도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테마는 제가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한령 풀리고 또 시진핑이 좀 코로나 괜찮아지면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방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뉴스도 이렇게 한한령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엔터주 뭐 JYP, SM, 뭐 초록뱀, YG, 키스트 이런 것들 엄청 올랐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티, 한국화만 이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한령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보는 첫 번째 이유가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은 가장 대장인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영업이익률도 15.4%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메모리 수익성 이런 것들 통해서 아직 반도체도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크게 투자하고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 어찌 보면 수혜받을 수 있는 것
이라고도 보아서 반도체도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재 부품주, 그리고 또 그 국산화, 그 반도체 소재 부품주 중 국산화 관련해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뭐 SKC 솔믹스도 있고, 또 뭐지, 메커스인가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웨어러블이거든요. 그래서 또 VR, AR 이런 관련해서 웨어러블은 제가 알기로는 뭐 착용할 수 있는 그냥 뜻으로 알고 있어서 뭐 안경도 웨어러블이고 뭐 시계도 웨어러블이고, 근데 대표적인 게 시계로 알고 있어요. 애플 워치라든지 갤럭시 워치 같은 거. 근데 또 요새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AR 안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성 웨어러블 이런 거, 뭐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웨어러블이고, 그리고 갤럭시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크게 관심 있는 차세대 아마 먹거리 사업으로 보고 있고, 또 AR 안경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또 가뜩 또 좋은 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5일 전이네요. 5일 전에 VR, AR 규제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규제하지 말고 좀 규제 제로로 이렇게 제가 뉴스를 봐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운 좋게 하나 갖고 있어서 올라가지고 그냥 바로 팔았는데 항상 팔고 나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웨어러블, VR, AR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8월 증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코스닥 지수를 항상 보는데, 현재 3월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서 쭉 엄청 떨어졌어요. 한 700이었던 게 거의 400으로 한 45% 정도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이것을 극복했고,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신고가, 최근 1년간 신고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땠을까 한번 보는데, 보통은 우리나라 증시가 여름에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에는 약했고,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또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어, 한번 8월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이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게 공매도 금지입니다. 현재 그 공매도 금지로 인해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되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매도가 금지가 안 되면은 공매도를 해가지고 많이 이제 벌써 조금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보는 관점은, 저희가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급격하게 거의 V자 반등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0일 이후로 1, 2, 3, 4 거의 한 4개월 동안 증시가 상승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작년 건데, 작년 것만 보아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조금 상승했다가 해서 천천히 올라갔는데, 거의 뭐 400에서 818이니까 거의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상승해서 이제 슬슬 조정을 줘야 될 시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선에서도 뭐라고? 트럼프
과연 이렇게 아이고 잠깐 트럼프가 이제 회의하고 있다. 이거 좀 끝나고 아무래도 연락해.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정책을 쓰는데 전혀 그러지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이 안 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증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또 뭐 어제는 또 이렇게 트위터로 이렇게 뭐 대선 연기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트위터도 한번 해보고 좀 이게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통령들이 왜 트위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그다음에 또 아까 이게 제가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과 그다음에 미국 대선으로 인해 트럼프가 위기가 될 거다. 그리고 또 공매도가 이제 곧 9월 달부터 풀린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요소고요. 그에 반면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외인들이 돌아왔다. 뭐 1조 순매수했다. 이런 것들. 하락세 속에서 뭐 순매수하며 매수 흐름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치만 뭐 증권가 핑크빛 정말 외국인 돌았다는데 2조 사들였지만 이게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게 또 그 수급이 분산이 되면 좋은데 삼성전자만 사들였다는 뉴스를 또가 나와가지고 이 8월 달에 또 어떻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취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면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개인입니다. 개인. 어, 하루에 뭐 22조 쏟아진 증시 그렇지만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은 46조 늘고 있고 그리고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요새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30대 남자 교사들 보면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개인들이 누구나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실제로 저한테도 몇몇 친구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주식해서 뭐 잘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많이 주식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주변에서도 주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정책 중에 부동산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해서 규제하다 보니까 이 유통될 자금이 이제 조금씩 증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고객 예탁금도 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좀 일단은 뭐 증시가 부정적인 요소는 뭐 너무 가파른 상승과 뭐 미국 대선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런 것들이 있고 긍정적인 요소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개인이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지금 묶여 있는 자금들이 조금씩 증시로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요소와 세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8월 달에 반영이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안 사면은 소외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을 각오하고서라도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한 7월 달서부터 조금 더 이 6월 달 급격한 하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순간부터 저는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네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8월 달도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이고요. 거의 현금은 한 20% 30% 정도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방학이고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조금 아쉽고요. 네, 이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방학 맞이하기 직전에 제일 바쁜 것처럼.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고민을 했었는데
어저께 기사를 보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너무 수세에 몰려가지고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친구랑 같이 오늘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김정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절대 안 만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노이에서 개쪽 팔리고 진짜 뒤에서 칼 꽂혔는데 만나겠냐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트럼프가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안 만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근데 생각이 저는 이게 있어가지고 네,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북한이 뭐 경제적으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국제사회의 도움은 필요하고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식 회담으로서라도 만나고 좀 뭔가 이렇게 교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전의 카드를 하려면 비공식적 회담은 안 하고 되게 뻔지르하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걸 대선용으로 쓰려면 10월 달에 적어도 북한에 가든지 해서 핵무기 한 개는 들고 USA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 바이든이랑 격차가 10% 정도 이상은 나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좀 파격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저도 그런 관점에서 좀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그런데 트럼프가 성향 자체가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트위터로 뭔가 알리는 거를 엄청 좋아하기 네, 때문에 비공식 회담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알릴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북한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근데 그런 카드를 이용해서 쓸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의 솔직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해외에서 벌리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금을 좀 이렇게 옥죄지 말라 이런 것들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솔직히 트럼프가 해주면서 핵무기까지 핵무기를 받아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제스처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사실 주식은 제가 봤을 때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도 저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대북주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트럼프가 뭔가 한번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바이든과의 격차를 이렇게 좁히려거나 아니면은 반전을 보여주려면은 저도 이렇게 선생님 말처럼 그 핵무기 하나를 뭐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그러면 제일 아니면은 뭐 베스트죠. 네. 북한의 뭐 무조건적인 뭐 평화를 받아오거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거의. 근데 김정은도 근데 이렇게 막 안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반대로 김정은 좀 어리고 그렇잖아요. 막 음. 갔으면 비수를 꽂혔을 것 같아가지고 절대 안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냥. 트럼프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싫을 것 같아서. 보면은 절대 이렇게 막 김정은 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니, 미국에 대한 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아가지고 음, 그런 건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아, 트럼프가 진짜 이렇게 확실히 좀 이렇게 과격하다라고 보이는 게 그 어디였죠? 이란이었나요? 그걸 한번 이란에, 네, 그 장군을 한번 사살한 적이 있지 않나요? 있죠. 폭격해가지고. 네, 폭격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옆에서 보고 또 그것 때문에도 뭐 실제로도 이렇게 며칠 또 안 나왔다 이런 소리도 있었거든요. 열흘 정도. 이런 것들 보면서 트럼프를 절대 이렇게 만만히 보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과격하거나 극단적으로 보면 또라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김정은이 조금 트럼프를 무서워하지 않을까. 음, 물론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던 게 저도 사실은 VR, AR은 계속 말은 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5G가 뭐 계속 많이 보급되고 하면 VR, AR 컨텐츠들이 많이 보급되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쌤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데이터댐 이러면서 그 데이터 뉴딜 관련돼서 음, 이제 학교 쪽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학교, 학교에다가 그런 뭐 무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교육용 컨텐츠 개발에도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8,500원 했던 것 같아요. 네, 교육용 컨텐츠 VR, AR 개발하는 업체 혹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포비스 TNC 포비스, 있고, 포비스 엔티어? 뭐야? 포비스 TNC 포비스 TNC, 네, 이거 있는데 주가가 너무 하락해서 유증도 해가지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뭐 큰 교육주 관련해서는 대부분 조금씩 이게 제가 이렇게 주식을 잘 모르지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애플도 그러고 구글도 그러고 아마존도 그러고 실제로 이렇게 괜찮은 기업들을 이렇게 사서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 관련주도 아마 괜찮은 그런 그러니까 자회사를 둬가지고 비상장 회사들. 네, 그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쪽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들어서 아마 그 교육용 관련주는 사실 찾아보지 않았고 그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 뭐 능률이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투자한 자회사가 아마 교육용을 만들지 않을까 음, 네, 싶고 또 아니면은 그냥 진짜 VR, AR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문 기업들 뭐 이렌텍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매매한 게 이렌텍이어서 이렌텍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회사들의 그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그, 교육용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용만 만든다 이러면은 사실 돈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VR, AR 같은 경우도 만들고 하는 것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드는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 음, 정도는 그 정도 선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사실 VR, AR 같은 경우 학교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뭐 패드 정도이지 않을까요? 컨텐츠 없이? 컨텐츠가 조금 종합된 VR, AR을 뭐 사실 그 뭐죠? 안경? VR 안경이라 그러나요? 네, VR 기어. VR 기계라 그러나요? 기어? 기, VR 기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VR 가상현실 헤드셋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거기에 학생들이 그거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지금 저도 이게 집에서 동생이 사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좀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봤을 맞아, 때. 아직까지는 그 네, 그래서 시간 차이가 좀 아직까지는 있어가지고, 네. 네, 조금 이렇게 힘들지 그, 않을까 제가 대충 그런 하는 생각. 거지만, 네, 네이버가 그렇게 자회사를 좀 교육적으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네이버 맞죠? 저가, 네, 제가 아는, 군대에서 알게 된 분 중에, 네. 그거를 선생님이셨는데, 그 코딩 사이트를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그거를, 거기 있다가 그걸 만드셔서 네이버 지금 직원이 됐어요. 인수를 막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 측에서. 근데 저 그때 디지털 뉴딜 봤을 때 교육 쪽으로는 1조인가? 1점 몇 조인가 그 정도 예산이라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또 와이파이 막 이런 설치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좀 이번에 이게 뭐 저도 저 1조 저는 8,500억으로 봤는데 한 1조 정도 투자하더라도 지금 학교에 와이 5G 뭐 공공 네네. 뭐죠 무료 와이파이인가요? 네. 그거를 아마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거의 예산에 거의 꽉 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뭐 몇백 개 그리고 또 한 층에다 하나씩은 한 층? 교실?
반별로 층이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반별로 들어가면은 사실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진짜 실질적으로 수요가 가는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고학 그리고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그 예산만으로도 좀 꽉 차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되면 들어요. 또 5G 인빌딩 업체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빌딩이 아직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번에 말씀하신 네네. 유비쿼스인가요? 그때 인빌딩 말씀하셨던 게? 유비쿼스는 인비드는 아니고 유선 인터넷이고, 인빌딩은 솔리드랑 얘네들 네네. 앱 뭐지? 그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솔리드 한 개 까먹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8월 증시 예상하면서 뭐 제가 7월 증시 완전 틀렸지만 그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웨인이 돌아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웨인이 돌아오면 삼성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계속 돌아와도 계속 그 삼성 하이닉스 위주로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스닥은 웨인의 수혜는 크게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번에 달러가 엄청 싸졌잖아요. 그쵸? 어제 그저께인가 거의 천, 뭐야, 1190원대도 잠깐 깨졌다가 그래서 저 달러가 유지되면 외인 들어오는 게 확실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수혜를 이렇게 거의 좀 코스피, 삼성이나 네. 하이닉스 위주로 일단은 당분간은 뭐 더 들어오면 점점점 퍼지겠지만 거의 그 위주로 조금 들어오는 초반부에는 가지 않을까? 전 그냥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외인들이 바이오에 또 투자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빌 게이츠 덕분에 뭐가 올 것 같은데. 바이오는 그러면 좀 약간 바이오의 선두기업 위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삼바나 SK나 아니면 셀트리온 정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잘 안 바이오는 갈 것 잘 같아가지고. 모르긴 한데, 네, 하긴 저도 바이오 잘 몰라가지고. 증시에 너무 이렇게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또 사실 이렇게 부동산 자금 같은 게 저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계속 그 부동산 규제도 하고 있고 10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못하기 때문에 그쵸. 그 이하의 뭐 그 이하 돈을 이렇게 슬슬 주식을 하려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실제로도 많이 이렇게 주식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궁금한 게 서울, 경기도에 있는 이제 좀 젊은 선생님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은 그 720 발표 난 다음에는 분위기가 어때요? 그냥 다시 또 지켜보잔가? 거의 그 이전서부터는 저는 딱 근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한 친구는 네, 지금 사야 된다고 무조건 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좀 관망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실 그리고 서울에 살려면은 빚을 내고 사면은 어찌됐든 조금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규제를 하지 않을까. 더. 그리고 전 좀 좋게 보는 게 20대, 30대 선생님들이한테 좀 좋게 보는 게 이번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 관련해서 분야? 네, 그거를 조금 늘렸거든요. 네. 20%에서 25%로 늘리고 뭐 민간 분양도 하게끔 하고 전 이런 것들 보면은 좀 계속 공부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러면은 20대, 30대에도 그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점 받으려면?
일단 그거는 최소 조건인 것 같고. 맞죠?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또 사실 저희 나이 때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으면서 뭔가 사기에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교사 월급으로 다 모으고 해봤자 진짜 많이 모아봤자 교사 월급 평생 모은다고 해도 10억이 될까? 그 힘들 것 같은데 아파트 한 성강쌤, 채 기본이 10억이니까. 성강쌤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분위기. 저는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 다 관망하는 쪽이에요. 전세만 일단 들어가고. 전세는 근데 요즘, 보통 이제 네. 정책들이 뉴스에서는 막 실수요자들 막 이런 얘기 많은데 제 주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이제 규제를 하니까 물량 나올 거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아, 그 약간의 기대를 갖고 관망을 하는 느낌. 네. 그렇게까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음,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뭐였지? 얼마 전에 나온 거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뭐 나왔 720. 경기도에서 이번에 그것도 있었어요. 그 토지 거래 허가제를 아, 네네. 경기도에서 또 실시하겠다고. 그거는 하는 건 아니고 하겠다고 말만 한 거죠, 아직. 네, 네. 검토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실거주자한테만 집을 주겠다는 거니까 조금 괜찮은 정책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너무, 물론 두 분뿐만 아니라 두 분 주변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20, 30대들이 요즘에 뭐 720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주택 매매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원래는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집을 사는 세대가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통 중후반부터 사는데 너무 다급하게 뭐 주변에서 만들기도 했지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실제로 패닉 바잉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연끌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진짜 거의 사실 그렇게 저는 떨어질 거라는 보진 않지만 조금 많은 도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뭐 정부에서 정책을 실패한 것도 맞으니까 일단 이것도 우리나라 분위기가 주식 투자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투자는 모두 다 이제 부동산만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나오는 결과 같아요.